자, 코스피 5천을 향해서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없는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좋은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이 오늘도 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난주에 이제 CES가 끝났잖아요. 네. 이번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네. 근데 또 아직도 CES만 보라보는 것 같아요, 다들. 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매년 CES가 제일 큰 행사고 그리고 그 모든 이제 트렌드를 주도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그래도 우리 건강에 대한 부분을 주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인구 고령화 사회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CES가 좀 더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뭐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CES가 처음에 시작되고 나서 오늘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가 조금 쉬는 종목들이 네네.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쉬고 있는 구간이 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CES 때도 사실 CES가 열렸지만 쉬는 종목들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올라오고 있는 오늘 뭐 SBB테크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상한가 수준으로 갔다가 뭐 눌리고 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CES 때는 조금 조용하다가 지나고 나서 이제 좋아지는 이런 종목도 있고 하니까 JP모건 헬스 컨퍼런스도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이 그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 연결해 나간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이슈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추세적으로 트렌드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발표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주가가 오늘 안 올랐어요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눌러준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고 이미 있으신 분들은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넥스트 종목 어떤 걸로 해야 됩니까? 다음 종목 뭘로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것보다 지금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종목들 쉬는 구간에서 보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순환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너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사실 CES를 진행을 할 때는 정작 현대차가 그렇게 막 안 갔어요. 네. 근데 끝나고 나니까 지금 불이 붙은 것처럼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이번 주 지나고 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계속 살펴보면서 좋은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말로 없는 칠 수 있을 4번 타자 업종 이슈 뭘로 갈까요? 자, 제가 뭐 정책 수혜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책 수혜주랑 뭐 CES랑 같이 연결되고 이번에는 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랑 네네. 연결되고 하는 것을 어제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두 가지가 연결되는 분야 중에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다음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고 약속드렸던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쉬 치료제입니다. 아, 예, 좋습니다. 얘기는 많이 했는데 날짜가 이렇게 잘 안 잡혀가지고 그쵸.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번에 또 비만 치료제, 메시 치료제가 중요합니다.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핵심 와드 중 하나에 메쉬 치료제가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메쉬 치료제 하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과거에 기존에는 메쉬가 아니라 내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요거를 이제 또 다시 변경해가지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메쉬로 바뀌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외국에선 좀 이상한 어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쉬 치료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우리가 간 쪽에 이상이 생기는 이 지방간 같은 경우 그 합병증으로 도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대사 이상으로 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배에 좀 살이 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지방 간염이 생기는 경우에 합병증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번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이 분야가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된 표준 치료제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오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FDA에서 어떻게 이제 심사를 하냐면은 간 세포에다가 바늘로 찔러갖고 이거를 트프를 떼가지고 이 임상을 진행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MRI나 영상 진단 같은 경우로 해가지고 이제 임상 데이터를 가져와도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규제가 완화됐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간에다가 바늘로 찌르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나라 식약처도 이런 문턱을 좀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측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정책 수혜할 때 바이오주는 국가에서 밀어주는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뭐 삼성의 미래 먹거리는 바이오다라고 얘기한 지도 이제 좀 있으면 10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도 바이오가 정말 중요하구나. 인구 고령화 시대에서는 이 건강을 챙겨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의약품 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이 메시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그 K바이오 이제 백신 허브 펀드 이 메가 펀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관련된 종목들이 다수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혁신 시장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미국을 벤치마킹해서 혁신 기술에다가 예산 집중합니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부분에 해당될 수 있는 분야가 또 메시치로제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질병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현대인의 질병을 또 이제 아직 표준 치료제가 없을 때 우리나라에서 또 치료제를 하나 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로도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기술력 요즘에 심상치 않아요. 플랫폼 기술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뭐 단독으로 개발하면 더 좋겠지만 라이선스 아웃에서 빅파마랑 같이 협력으로 해서 간다라고 해도 그 기업의 기술력을 글로벌 빅파마들이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메시치료제 관심 가져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딱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시 치료제, 뭐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하게 메시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중요한 하나의 화두, 뭐 빅3 이슈 중에 하나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미리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 치료제 관련해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골라볼 텐데 일단은 뭐 가장 든든한 안타 종목,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종목으로 뭘로 보면 좋을까요? 뭐 든든한 종목하면 또 이 종목이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네. 뭐 제가 이 종목을 과거에 뭐 저출산 관련주로도 또 소개해드리고 했었는데 아, 예. 약간 억지스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든든하다라는 뜻이 아닐까 그쵸, 싶어요. 예. 제가 딱 10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2016년에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매출액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기업이 몇 개가 있을까요? 하고 질문했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2개밖에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유한양행하고 녹십자 단 2개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그래서 2017년이 되면서 여러분 앞으로는 적어도 이 4개 기업은 금방 올라갈 겁니다 했던 게 그 당시에 셀트리온하고 종근다하고 대웅제약 한미약품이었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이 4개 기업보다 더 앞서서 선두주자에 있는 가장 큰 매출을 든든하게 차지하고 있던 기업이 유한양행이다. 뭐 물론 뭐 이런 바이오 제약 바이오 부분 이외에도 다른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더 사이즈가 큰 것도 있는데 가장 든든한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렉나자가 이제 뭐 글로벌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현금 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뭐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양산을 시작해가지고 올해부터 제대로 실적으로 숫자로 딱딱 찍히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재무가 안정적인 기업이 아렌트 투자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렉나자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이제 기술력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 글로벌 빅파마에다가 기술 이전한 것처럼 이번에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신약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자연스럽게 좀 기대를 모으고 있고 그 중에서 메시치료제 같은 경우도 이제 베레인과임하고 또 기술 이전 계약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 제가 더 파이프라인이 가장 다양한 기업 쪽으로 볼 때 안정적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숫자 찍히고 다양한 파이프라인 그리고 그 외에도 면역 항암제나 알레르기 치료제 같은 경우에 대해서 추가적인 라이선스 아웃 이번에 미팅 또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서 이런 종목은 좀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구나. 이제는 숫자도 좀 찍히는구나 생각하시면서 대형주 보실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안티팬 분들도 많으세요 사실. 예,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가 제대로 찍힌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숫자가 찍히면은 반응 안 하는 셀트리온과 다르게 반응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든든하게 안타 종목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안타 종목, 든든한 종목으로는 유한양행, 뭐 렉나자가 일단 기본으로 받쳐주니까, 네. 그렇죠. 예, 시작에서는 이제 유한양행을
매우 안정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뭐 좋은 소식이 들려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첫 번째 안타 종목 확인해봤고요. 자, 이제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메시치료제 중에 2루타 종목으로 모아볼까요? 오늘 아주 좋은 기회가 다가오지 않은가 싶은 종목인데요. D&D 파마텍입니다. D&D 파마텍이요? 네. 오, 한 번 더 볼까요? 이미 말로 없는 종목으로 그쵸, 아주 네. 멋진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잠깐 소강 상태에서 횡보하면서 쉬고 있는데 오늘 오히려 밀려주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D&D 파마텍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제가 이번에 계속 여러 가지 치료제들 다 말씀드리면서 플랫폼 기술이 중요한데 요즘에 링커 기술에 대해서 계속 네네.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오랄 링크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빅파마들이 탐내는 기술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표적으로 해서 특정 뭐 불량 세포 쪽에다가 딱 갖다가 택배처럼 배달을 해서 거기서 이제 약효를 발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경구용 치료제 좋잖아요. 사실 주사 맞는 것보다는 편하고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경구용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흡수율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요. 이게 위부터 해서 쭉 지나가면서 이게 약이 다 효과가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문제인데 오랄 링크 기술을 통해서 이 경구용으로 해서 그 링커 기술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딱 배달을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펩타이드 반감기를 이제 극대화하는 이런 기술력을 가진 이 D&D 파마텍 플랫폼 기업으로서 계속 강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뭐 메세라를 화이자가 인수하고 이런 모든 호재를 다 안고 있으면서 한번 올라온 다음에 지금도 주가가 죽지 않고 잘 쉬어가고 있다. 여기서 한 번 더 점프하고 싶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메세라랑 이미 6개의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했는데 이게 메세라가 아니라 이제는 화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게다가 메시치료제 같은 경우도 파이프라인 제가 기존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좀 더 이제 임상 이상 진행되고 하면서 좀 더 가시적으로 이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볼 때 D&D 파마텍 지금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오늘도 말로 없는 종목으로 가져올 수 없어서 사실 이 루타 종목으로 가져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루타 종목은 D&D 파마텍 이미 저희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말로 없는 종목들 가운데 랭킹 1위입니다. 근데 그 뒤로 좀 쉬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런 때가 또 한 번에 말로 없는 칠 수 있을 찬스다라는 의견으로 두 번째 2루타 종목으로 D&D 파마텍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루타 종목 가겠습니다. 호타 준족 메시 치료제 중에 저희가 길게 보면서 수익도 크게 낼 수 있을 거 뭘로 보면 좋을까요? 3루타 종목도 조금 든든하고 안정적인 종목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동아 ST를 동아 오랜만에 ST? 오랜만에 꺼내 네네. 들고 왔습니다. 한때 이제 동아소시홀딩스 뭐 상장하고 이러면서 뭐 한때 이슈가 되고 요즘에는 좀 잠잠한 그러게요. 기업이에요. 네. 그런데 이 기업이 바이오시밀러에도 사실 진출해 있고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도 다양한 기업입니다. 뭐 음료 사업도 잘 되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뭘 하고 있나 하고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문도사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실적이 딱딱 찍히는 구간입니다. 유한양행에 렉나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동아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물도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자회사인 이제 뉴로보 파마슈티컬스에서 이제 이 글로벌 이상 결과를 이제 도출한다라고 해요. 올해 안에 도출한다라고 하니까 메시치료제 같은 경우는 임상 2상 정도 진행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 가치가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 기업들이 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계속 앵커께서 말씀해 주시듯이 이 비만 치료제에 어떻게 보면 또 확장되는 개념도 있단 말이에요. 메시 치료제가. 그러다 보니까 숨겨진 비만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이. 그래서 뭐 비만 치료제 지금 전임상 단계에서 이 메시 치료 가능성까지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임상이 또 진행됨에 따라서 적용증을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 또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이제 MOU나 라이선스 아웃을 이제 논의한다라고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동안 숨죽였고 너무 오래 쉬었다라고 하면 한번 폭발적으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 한때 박스피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가 지금 2,400에서 지금 뭐 5,000 근처까지 금방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숨죽이고 있던 그 사자의 포효를 하는 것처럼 동아이스도 그렇게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동아이스트 지금부터 해서 많이 관심 가져보시고 편안하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많이 쉬면서 또 에너지를 응축한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동아 ST를 3루타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그 전에 또 말로 없는 종목 저희 랭킹을 봐야 되는데 뭐 네. 난립니다 지금 연초에 예, 막 새로운 게 들어오고 막 네. 요즘 재미가 있죠. 네. 네, 그래서 1페이지 계속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2페이지까지도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D&D 파마텍이 터줏대감처럼 버티고 있는데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 한 번만 튀면은 그러게요. 위협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고 SOS랩은 뭐 100% 넘어가는 거 이제는 의심 다들 안 하실 것 같아요. 4%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1페이지가 이제 다 세 자리로 도배되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거 제가 뭐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원래 1페이지에는 두 자릿수는 원래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조금 지나면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2페이지 넘어가도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터줏대감처럼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와, 이 바짝 페이지, 따라왔어요. 이 페이지 맨 위도 지금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SBTech가 오늘 만약에 상한가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내일 이거 순위가 역전되겠죠. 예. 바뀌어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될 거예요. 1페이지에 있는 종목들도 하나 밀려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SBTech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고 LRG 넥스원이 또 새로 들어왔는데 이 자리가 또 일장춘몽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밑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종목 계속 많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순위 변동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어제 이어서 하나에로스페이스랑 다시 한번 네. 짧게 체크해 드릴게요. 오늘도 올라가요. 하나 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 120만 원 유지를 하면은 이 구간이 다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 이탈한다라고 하면 밀릴 때 다시 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저점 매수가 싹 들어오면서 마감에 종가 관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위협하는 종목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타이밍을 잡았는지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네네네. 같아요. 언제나 박스권을 그리던지 아니면 상승 추세 구간에서도 눌림목 나올 때 저항을 돌파한 다음에 눌린 구간이 나오는데 그 구간이 나올 때만 보시면 돼요.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구간 누가 봐도 80만 원만 되면 기존에도 돌파한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 봤던 구간이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이 오면은 절호의 찬스구나. 특히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보면 됩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그 섹터 안에 이렇게 딱 타점이 와 있는 종목들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구간보다 아래로 내려간 무혈입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구간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 SBB테크도 한번 보시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하나에로스페이스가 박스권 대응 구간에서 바닥을 찍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SBB테크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 구간에서 상승 N자로 넘어가기 위해서 1차 상승 후에 눌림목 받을 때 35,000 구간 아주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 에서 우리가 포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돌파한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 받고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려도 들어가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으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이 어떤 종목이에요라고 저한테 질문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말로 없는 보시고 끝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 시간에서도 알려드리니까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은 종목 찾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더 멋진 종목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BB테크 뭐 저희가 얼마 전에 새해 되고 나서 소개해드렸는데 네. 뭐 그 뒤로 쭉쭉 올라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큰 종목이니까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다시 또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메시 치료제 말로 없는 종목도 또 기대가 되는데 네. 오늘은 어떤 걸로 골라볼까요? 기존부터 제가 칭찬을 정말 많이 했던 기업입니다.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이요. 네. 아, 저는 이 종목을 올해 빼놓고 갈 수가 없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게요. 갈 때도 됐는데 이제. 정말 다들 이 말씀을 하세요. 이 종목 정도 이제 슬슬 움직일 때 할 때가 되지 됐는데.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랩스커버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플랫폼으로 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주목을 받은 기업이고 뭐 작년에 ABL 바이오가 거의 8조 원 라이선스 했었는데 그것을 10년 전에 이미 기록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폐의 가치나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사이즈 자체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이슈가 되는 게 당연한 종목이었다. 그때 뭐 80만 원도 넘어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동아 SD처럼 숨죽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갈 때가 됐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메스치로제 뭐 아주 자연스럽게 글로벌 입비상이 진행 중이고요. FDA에서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보면은 물론 최종까지 나와야겠지만 노보노디스크 여러분들
유명한 기업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위고비의 기업.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보다 현재는 약간 우위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한국형 비만 치료제로 해서 비만 치료제가 원래 당뇨에서 이제 부작용이 살 빠지는 거라 비만 치료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뇨 플랫폼을 10년 전에 개발한 기업인데 그때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라고 해서 글로벌 임상이 여러 건이 나왔던 것인데 그 부분을 이제 10년 동안 그 당시에는 좀 안정성이 좀 떨어졌는데 이 부분을 다 보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에페글레나타이드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끝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형 비만 치료제가 드디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노보노디스크나 뭐 일라일리에서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는 공급망에 대해서도 좀 어렵고 했었는데 한국 치료제면은 우리는 얼마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뭐 베이글레스하고 이제 디지털 솔루션으로 해서 우리 체형 관리나 이런 부분도 다 관리해 준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아주 심플하게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44만 원까지 오늘 내려왔는데 전 이게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돌파한 다음에 박스권 아예 하단이면 42만 원까지 내려오면 좋긴 하겠는데 지금 이 구간에 현재 가격 전후 구간에 21선이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은 감사한 거고 모아 가기엔 감사한 거고 지금 오늘 가격만 해도 저는 안 내려올 줄 알았던 가격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절호의 찬스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상승 추세를 타면서 횡보 구간으로 힘을 딱 모아놓고 여기서 폭발적으로 힘을 쏟아내게 바로 직전 급등전 매수 포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10만 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 80만 원을 다시 한번 연관을 찾을 수 있을지도 올해 좀 재미있게 관심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한미약품 많이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한미약품, 뭐 전통의 강호죠. 오늘은 근데 또 조정이 나오는데 이게 오히려 기회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어요. 한미약품 과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메쉬 치료제 관련해서 쭉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뭐 이재선 파트너는 또 바로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죠. 네, 여러분들 뭐 유튜브 이데일리 TV 입장하시면은 지금 파이널샵 바로 옆에 제 얼굴 떠 있습니다.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런 종목들 타이밍 포착하는 방법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제가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마감도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내일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